오래온 영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에 힘드시죠? 견디고 나면 또 가을이 오겠습니다. 어려운 영혼TV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롭게 살아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좋은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데는 저는 어려운 영혼의 세계라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채널은 어려운 영혼TV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축적된 삶의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삶의 방식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축적된 삶의 방식이 부부라는 겁니다. 부부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부부라는 인간 세계에서 부부라는 관계는 특별히 어떤 인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연의 이치, 우주 질서, 그리고 일반 동물하고 똑같은 암놈과 쑥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그래서 자연의 이치, 그리고 자연의 질서, 그리고 우주의 질서, 그리고 어려운 영혼의 세상의 질서, 어려운 영혼의 세상의 여행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뭔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부부는 부부 바깥의 세상과 부부 안쪽의 세상이라고 치면 분명히 부부라는 공간은 신성시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부부라는 공간을 신성시하게 만들까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부이기 전에 우리는 인간이죠. 부부이기 전에 남자와 여자입니다. 부부가 되기 전에는 남자, 여자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의 권리가 있죠. 개인의 의무. 그러니까 100%의 권리와 100% 의무는 남자, 결혼하기 전 남자. 100%의 권리와 100% 의무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100%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개인적 상황이 있습니다. 무한적인 자유와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권리는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즉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데 자기 권리를 다 쓰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개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부라는 이 삶으로 들어서면 개인의 삶,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이제는 축소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부부라는 것은 부부라는 관계와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무엇을 위해서 공동적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남자는 남자가 되어서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어서 또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100%인 권리와 100%의 의무를 남편은 100%의 권리 중에서 50%를 내놓습니다. 아내도 100%의 권리 중 50%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50%의 권리를 유지하고 아내는 50%의 권리를 유지합니다. 이게 개인의 권리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들어준 100%의 부부의 권리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권리를 포기하면서 부부의 권리가 생기는 거죠. 부부로서의 권리가 생기는 거고 개인으로서의 권리가 50%씩 남아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로서 의무를 위해서 부부는 각자 자기의 의무를 50%씩 부부 의무로 남겨둡니다. 그러면 부부 의무가 50%, 100%는 부부 의무가 됩니다. 마치 이거는 두 사람이 공동 투자해서 생긴 법인체입니다. 사단법인일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이 법인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만든 이 공동체
법인체가 굴러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부부는 개인으로서의, 각자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50%죠. 50%의 개인의 책임과 50%의 개인의 권리가 있고 50%의 개인의 책임과 50%의 개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결국은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법인격이 생기는 거죠. 그게 각자의 권리와 각자의 자유와 각자의 의무를 50대 50% 부담하는 한 무형의 법인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생긴 법인체입니다. 이 법인체가 해야 할 주요 사업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법인체가 해야 할 주요 사업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서 서로 성장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서 의로운 영혼으로 살아서 그 의로운 영혼의 시간이 있죠. 그 의로운 영혼의 시간, 그게 뭘까요? 의로운 영혼끼리 서로 의로운 영혼의 미션과 의로운 영혼으로서의 그 어떤 자질을 키워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창조적 지식이 무한되고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됩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과 복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생긴 법인의 주된 사업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과 그리고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서 가는 그런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떠한 미션과 자질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그래서 부부라는 법인체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법인체가 운영이 됩니다. 그럼 이 법인체는 법인의 대표가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는 누가 할까요? 자연의 이치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어떤 지식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지식을 좀 빌려오겠습니다. 조선시대 유교적 주교진 가부장적 제도입니다. 남성 중심 제도입니다. 그때 여성들은 그 남성 중심 제도에서 남성이 일종의 그 가족의 대표죠. 그리고 아내는 그 대표가 있고 다음 문제는 대표권을 남자가 가지고 양인 남자가 가지고 그다음에 운영권은 여자가 가지는 걸로 조선시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바깥 양반과 안주인과 바깥주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랑채는 바깥주인의 공간이고 안방은 안주인의 공간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주인은 외무장관격이고 그리고 바깥 남성들과 이 남자가 원래가 양이니까 양은 바깥쪽이니까 다른 부부의 바깥쪽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사랑채입니다. 이 사랑채에서 그 바깥에서 살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떼야 되잖아요. 그 부부의 대표성을 뗍니다. 안방의 안주인은 바로 그 가정의 공간에 있는 그 안에서 역할을 합니다. 즉 법인체는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와 그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이야기할 때 철학적이고 유교적인 이야기는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가 회사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법인체를 구성하고 부부라는 법인체를 구성하고 법인체를 끌고 가야 됩니다. 법인체를 구성할 때 법인의 우리가 기업법에 따라서 기업의 잘못돼서 이렇게 기업이 끝날 때는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의 법인체도 끝나면 파산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합니다.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부가 결혼하면서 생기는 이 법인체인 부부라는 그 법인체를 함께 끌고 가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라는 법인체의 그 법인의 어떤 사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나 키우는 것과 부부 둘이서 함께 우러운 영혼의 세계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나 키우는 것은 동물적 어떤 비즈니스고 어떤 사업 영역이고, 우러운 영혼의 세계에 한다는 것은 신적 사업 영역입니다. 결국은 부부 속에는 인간적이고 동물적이고 있는 것적인 있는 이 아이를 키우고 하는 이 문제와, 그 다음에 부부가 우러운 영혼으로 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 신적인 지위가 두 개 영역으로 분리됩니다. 우리 또다시 이야기하면 부부가 먹고 애 키우고 하는 이거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부부가 이 세상에 성장을 해서 죽은 후에 우러운 영혼의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무입니다. 추상적이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유무상생이라는 철학적인 어떠한 것이 실천해지는 공간입니다. 남편은 무고 아내는 유입니다. 유무상생입니다. 이 부부란 공간은 법인격적인 요소와 철학적인 요소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 세상에 같이 있을 때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욕은 하늘 천 따지, 하늘에 천이 있고 따지 있습니다. 한자 처음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하늘천은 하늘 담당하는 거고, 그것은 무입니다. 따지는 땅을 담당하면서 그게 유입니다. 유는 음입니다. 무는 양이에요. 양은 하늘이고 음은 땅입니다. 양은 하늘이어서 햇빛을 좋아합니다. 음은 땅이어서 그늘을 좋아합니다. 땅에 가까운 쪽을 좋아하고, 양은 하늘 가까운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보게 되면 소나무는 햇빛을 쬐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굴곡을 지면서 햇빛을 따라갑니다. 이게 양입니다. 하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양이에요. 이게 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습기와 그리고 햇빛이 없는 걸 좋아하는 음지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땅에 가까이 있습니다. 음지식물은 대체적으로 키가 크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아까 유무상생처럼 이제는 부부라는 법인체를 세우면 이 법인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법인의 사원은 그 법인체의 공동 코퍼레이터입니다. 법인체를 끌고 가기 위한 회사원이죠. 그래서 법인체를 부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법인체의 미션을,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사업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일이 부부의 나름대로의 개론적인 일입니다. 강론은 우리 엄청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부부가 되면 50대 50씩 양해하고 50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개인의 50과 부부의 50에 또 구별시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결과치로 어떤 가정은 행복하고 어떤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행복은 부부의 영역인 부부의 회사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부부의 회사가 성장하지 않고 매우 사업성이 약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부부가 만나서 세우는 이 법인 회사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 영역, 사업 수익 모델,
그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걸 뭡니까? 아이도 열심히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오로운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깨달음과 그리고 덕을 베풀고 복을 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그 부부란 주식회사 부부의 법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중에서 한쪽으로 편식할 수 있어요. 보이는 쪽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다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음이 주인공처럼 막 설치고 그 양의 역할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 50대 50에서 만들어진 이 부부 주식회사 법인 이 부부에 대한 의식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주식회사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이 바깥에서 부부란 공간 바깥에서 부부로 살지 않는 그 공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들이 부부란 공간에 또 다른 어떤 강론적인 걸 충족시키겠죠.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부부란 공간은 함께 해야 됩니다. 부부란 공간은 서로 도와야 돼요. 부부란 공간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참 사랑. 이게 부부란 어떤 공간의 예출. 부부로 맺어지면 우리 극단적으로 부부 일심동체란 말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일심 한 마음이고 아내와 남편은 한 몸입니다. 한 마음과 한 몸은 어디가 있냐면 법인인 부부에게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하는 자기 한 곳은 거기에는 한 마음 한 뜻이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50대 50이라는 내어진 부부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부부가 1인이 결혼하기 전에 권리가 있잖아요. 100%의 의무와 100%의 권리와 100%의 자유가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100%의 한 개인이 100%의 권리와 100%의 의무와 100%의 자유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결혼을 했으면 100%의 자유와 100%의 권리와 100%의 의무가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남자 여자로 다시 재분리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돼버리면 주식회사 법인체적인 부부가 되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두 부부가 만나서 법인이 되는 거죠. 또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두 인간이 만나서 우리가 젓갈 있죠. 젓갈. 발효가 돼서 젖이 되는 거죠. 젓갈이. 젓갈이 다시 어떻게 해서 거꾸로 돼서 남자 여자 분리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부부가 되면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부가 되면 이제 부부가 돼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질은 플러스인 남자와 양과 마이너스 음이 만나서 영을 만드는 게 부부예요. 이 영을 만든다는 것은요. 제로 그 영을 만든다는 것은 영혼의 세상에서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영혼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부에게 있어 미션 중에 하나가 사업 영역 중 하나가 애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가져오는 곳은 영인 곳이에요. 우러운 영혼의 세상, 제로인 곳이에요. 시작 전인 곳이에요. 그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양과 음이 합쳐서 제로가 된 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는 공간과 죽은 후의 공간의 연결 시점은 부부예요. 부부는 000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점도 0이고 끝점도 0이에요. 0, 1, 2, 3, 4, 5, 6, 7, 8, 9, 0이잖아요. 0에서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는 1, 2, 3, 4, 5, 6, 7, 8, 9 이 공간이 이건 유효예요.
유란 공간성에서 무가 있어요. 그 무는 뭐냐면 부부 법인체입니다. 양과 음이 합쳐서 영이 되는 곳이죠. 이 영인 공간이 바로 우주선입니다. 우로운 영혼세계에 가는 오빛, 궤도예요. 부부는 그런 곳입니다. 부부라는 이 공간은 하늘의 공간과 땅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서 또 영입니다. 우리는 이 부부라는 공간은 신선한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공존하는 곳이 부부입니다. 신의 영역을 담당하는 것은 양입니다. 하늘을 담당하니까. 인간의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은 음입니다. 그만큼 이 부부가 살아갈 때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50대 50으로 출자한 이 부부라는 공간은 바로 의로운 영혼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곳이고 아이를 키우는 곳이에요. 그것이 부부란 법인체입니다. 여러분, 자, 아이는 키우고 성장하면 나갑니다. 그럼 늙어요. 한 60대죠. 그 다음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죽을 준비는 뭐냐면 신이 되는 거죠. 하늘의 영역이죠. 이제 하늘의 영역으로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의로운 영혼이라는 것은 각자의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곳에서 창조적 지식을 얻습니다. 깨달음입니다. 이 깨닫고 나면 보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자기의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되었을 때 의로운 영혼의 세상 창조적 음양의 조를 설명하고 너는 음으로 살래 양으로 살 때 음으로 결정했을 때 양을 점지해주고 양으로 결제 음을 점지해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세 깨달음 보니까 의로운 영혼으로 딱 눈을 떠보니까 그때 내가 창조주가 만나서 너는 이 남자를 만나고 너는 이 여자를 만나서 우리는 오라는 그 남자를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가는 거죠. 죽고 못 사는 거죠. 서로 만나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만나고서 함께 살아서 다시 우리는 돌아오겠다는 그러한 열망한 짝꿍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유무상생에서 이제 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는 하늘이고 무는 깨달음이고 무는 복이고 그렇습니다. 유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무는 추상적인 에너지입니다. 복 보이나요? 그리고 신 보이나요? 그리고 의로운 영혼의 세상 보이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무상생으로서 유와 무가 함께 상생할 때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먹는 것만으로 우리가 갈증이 치유되나요? 먹지 않지만 깨달음과 창조지적 복을 쌓음으로써 그 복의 기쁨이 있죠. 여러분, 부부로 살 때 아내가 이렇게 직장에 나갔으면 남편이 그릇 다 씻고 나면 그릇 씻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 지금 그릇 다 씻어놨거든요. 그러면 그릇 씻는 것을 느낀 돌아온 아내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게 부부의 선순환입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 복을 쌓는 것이고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장하는 만약에 유만 주장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먹는 겁니다. 자, 먹는 문제 유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밥을 해주고 일하러 갑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이 집에 있으면 먹는 걸 해결했으니까 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답입니다. 즐거움과 재미는 추상적 영역의 에너지입니다. 즐거움과 재미는 배움, 지식, 창조적 분야입니다. 무지하고서는 오직 먹는 것만, 보이는 것만, 이 보이는 세계의 영역으로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행복이라는 것은 몸이 충족한 먹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기분 좋은 교감이 필요합니다. 기분 좋은 것은 부부의 상생이에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그곳에서 생기는 복,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함께하고 도와주고 서로 참 사랑하면서 생기는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생기는 에너지가 복입니다. 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재밌고 에너지체는 따뜻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 더우면 안 되죠. 너무 추우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양인 더운 영역에 음이 와서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음인 차가운 영역에 양이 가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게 유무상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부는 음은 원래 차가워요. 양은 따뜻해요. 그 따뜻한 양이 차가운 거 가서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음은 따뜻하게 여름처럼 더워요. 양은 그런 음이 가서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부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부라는 공간이 지켜져야 됩니다. 어떤 바깥으로 보고 오염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오염원이 없는 가게에서는 이게 들어가기 전에 에어 클리닝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올 때 우리는 부부라는 공간에 신성한 공간 들어갈 때는 에어 클리닝 할 정도로 경건하게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두 부부가 만나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여보, 늦어서 미안합니다라는 매우 공손한 부부끼리 만나서 다시 기분 좋은 상태로 바뀌기 위한 어떠한 부부 간의 애절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란 공간은 아까 말했죠. 암놈과 순놈이 자식을 낳아 키우고 영혼으로 우러운영 가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바로 자연의 이치와 우주의 질서와 그리고 우러운 영혼의 세계입니다. 이곳에 어떤 욕심과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부로 살 때 가장 적절한 온도와 그리고 부부로 살 때 양이 가지는 힘과 따뜻함으로 음이 가지는 사랑과 신선함으로 서로 그렇게 째줌으로써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오직 부부 사이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러운 영혼 TV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러운 영혼에서 완전하게 안전하고 무탈하게 돌아가는 그런 걸 돕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러운 영혼 TV에 함께 우러운 영혼으로 살아서 부부로 행복하고 처음 만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부부를 만드는 도움을 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